유치원서 졸업 선물로 인형 받았는데 포장 뜯었다고 엄청 맞아. 우리는 명절 때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폭행당하거나 굶는 일이 꽤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아도 그건 모두 창고로 들어갔어요. 유치원에서 졸업 선물로 인형을 받았는데 시설에 돌아와서 그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봤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맞은 적도 있습니다. 만 4살 무렵에 몸이 아파서 토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여서 아프다는 표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시설 선생님은 토했다는 이유로 나를 때리고 집어던졌어요. 아주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너무 끔찍한 사건이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 대천의 A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인터뷰는 4월 11일부터 6차례 진행됐으며 참여자는 모두 15명이에요. 인터뷰에는 조윤환 고학원이견대 대표도 참여했어요. 인터뷰는 서울, 제천, 청주,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진행됐어요. 이들 청년은 인터뷰에서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발견했으면 경찰이 수사해서 부모를 찾아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들은 그 이후 시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를 받았고 퇴소 후에 삶도 망가졌다 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 시청, 경찰 등은 A시설의 폭력을 방임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백승현 A 아동양육시설 피해자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대에 대한 재수사, 가해자 처벌, 피해 보상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A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가해자들은 조속히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10여 년 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원장에게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면서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처벌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어요. 201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 내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어요. 타임아웃방을 운영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15명의 이름과 연령대는 서윤 10대 후반, 할인 20대 중반, 빛나 20대 중반, 하준 20대 중반, 찬인 20대 중반, 대한 20대 중후반, 민수 20대 중후반, 정민 20대 중후반, 루아 20대 후반, 예린 20대 후반, 도영 20대 후반, 용훈 20대 후반, 서준 30대 초반, 지훈 30대 중후반, 제트 30대 중후반 등이에요. 다음은 인터뷰 7차 기사 질문 답변. J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000이라는 시설 관리자가 있었어요. 시설 아이들의 등하교를 비롯한 여러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차 안은 물론 시설 안에서도 아이들을 추행했어요. 우리를 볼 때마요. 고추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어요.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 때, 공부방에 갈 때, 교회에 갈 때 이런 추행을 했어요. 이런 행위가 자주 일어났나 초등학교 시절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해요. 피해자도 많았어요. 진화위에 이를 피해 사례로 제출한 사람만 해도 나를 포함해 4명이에요. 어린 시절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서도 성적 모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시기와 숙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물 먹는 것뿐 아니라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제한이 많았어요. 용변을 보고 싶어도 단체로 가야 했고 그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었다. 성적 모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화장실은 다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기가 3개에서 4개 있었는데 화장실 문이 없었어요. 옆에 칸막이도 없었어요. 문 앞에는 남녀 아이들 1명씩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 시절부터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의 아이들이 이런 오픈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어요.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은 다른 건물로 옮겼는데 그곳에는 화장실이 2개 정도 있어서 용변 보는 것이 자유로웠다. 정신과 외의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나 7살 때 다른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00가 떠들었는데 000 선생님은 나를 떠든 사람으로 지목했어요. 그러고는 나의 머리털을 움켜잡고는 창가 쪽 난간에 그대로 충돌시켰어요. 나는 기절했고 뒤통수에서 피가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그 부위를 압박해서 지혈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는 병원에 가서 수술받아야 했어요. 한동안 내 머리의 그 부위에는 머리털이 나지 않았어요. 흉터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선생님은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어요. 아파도 병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한 번은 시설의 아이 여러 명이 눈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학교뿐 아니라 병원에도 보내지 않았어요. 시설은 아주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만 병원에 보냈던 것으로 기억해요. 외부에서 후원자가 오면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아픈 척하지 말라고 했어요. 억지로 웃으라고도 했어요. 우리가 시설에서 맞으면 상처가 생기거나 멍이 들기도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걸 보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 선생님들은 다른 핑계를 대고 우리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내가 어릴 때는 타이레놀이 만병통치약인 듯 했어요. 머리뿐 아니라 배를 비롯한 다른 데가 아파도 그 약을 먹으라고 줬어요. 그 만병통치약은 마마가 갖고 있었다. 아프거나 다치면 오히려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뭔가 나는 어릴 때 엄청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만 4살 안팎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파서 토했더니 선생님은 나를 때리고는 집어 던졌어요. 여러 아이가 보는 앞에서였어요. 왜 토했냐고 하면서 그렇게 폭행했어요. 나는 아프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도 못할 나이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내가 학교에서 조각칼을 사용해요. 실수해서 손을 다쳤어요. 그날 나는 시설에 돌아와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이러니 우리는 놀다가 몸에 상처가 나면 그걸 감추려 했어요. 공공이라는 여자아이는 문에 치여서 손가락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날 우리는 단체로 벌을 받았다. 선물을 받아도 모두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뭔가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미리 적어서 냈어요. 후원자들이 시설에 와서 그 선물을 주고 돌아가면 선생님들은 그걸 빼앗았어요. 그리고 창고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장난감으로 놀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선물을 받고는 후원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는 선물을 그 자리에 놓고 방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유치원에서 받은 선물도 시설에 내놔야 했어요. 한 번은 유치원으로부터 졸업 선물로 인형을 받았는데 시설에 돌아와서 그 포장을 뜯었다고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시설 선생님이 손으로 내 뺨을 엄청나게 때렸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친구 엄마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포장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과자, 사탕, 음료수 등 먹을 것이 들어있었어요. 시설 선생님은 왜 선물을 받았느냐면서 나에게 밥금지 처분을 내렸다. 선물을 받은 것이 왜 처벌 대상인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시설에서는 선물 받는 것도 통제 대상이었어요. 시설 선생님들은 우리를 노예 정도로 생각한 듯하다. 학교 소풍은 어떠했나. 소풍 갈 때 용돈이 없었어요. 김밥만 가져갔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아서 솜사탕도 사 먹고 엿도 사 먹었어요. 김밥도 이쁘게 싸왔어요. 나는 은박지에 김밥 한 줄 싸오는 게 전부였어요. 이러니 소풍 가는 것이 싫었다. 친구들은 소풍 때 부모님이 싸준 김밥, 과자, 과일 등을 많이 가져와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긴 학교 담임 선생님이 소풍날 김밥과 과일, 젤리 등을 싸와서 준 일이 기억난다. 운동회 때는 어떠했나. 운동회는 좋았어요. 시설 안에서는 운동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날은 뛸 수 있고 상도 타고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시설 아이들은 운동을 잘해서 상을 많이 탔어요. 그런데 시설 선생님들은 이를 격려하지 않았어요. 상 받는 것을 무시하는 듯 했어요. 시설 아이들이 운동을 잘한 것은 단체 기합을 많이 받아서 몸이 단련돼 있기 때문이었다. 고아들은 명절 때 서름을 많이 느낀다고 하던데 명절에도 평소와 같이 폭행당했어요. 밖으로 놀러 가는 일이 없었고 전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명절인데도 밥금지를 당하고 벌을 받았다. 시설 아이들은 재능이 있어도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시설에 전화를 걸었어요. 대한이가 육상, 배드민턴에서 뛰어나니 운동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나도 시설 선생님한테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아니야예요. 하지 말아예요. 공부나 해라고 했어요. 본인은 공부를 잘했나. 나는 공부보다는 운동에 소질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시설 선생님은 아이들 재능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러요. 본이 시도 단위 체육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할 때는 몰래 나가야 했어요. 시설 선생님이 알면 우리는 혼나기 때문이에요. 시설 퇴소 후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23세 때 자취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왕래가 있었던 어떤 선생님이 나를 병원으로 옮겨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 선생님은 시설을 방문해서 초등학생인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에요. 왜 자살 시도를 했나. 미래가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나는 이번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나도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원망하곤 했어요. 나를 버려도 다른 시설에 버리지 왜 하필 A시설에 버렸는지 묻고 싶었어요. A시설에서 자라면서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A시설의 학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해요. 그리고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해요. 아직도 시설에 남아있는 가해자들은 조속히 떠나야 해요. 아울러 학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해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도 많아요. 그리고 2013년 당시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시청과 시의회, 경찰,
검찰, 법원, 아보전 등은 제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에요. 인터뷰 1차 기사 요약 운동장 1,000바퀴 뛰게 했다. 사마귀로 아이들 겁줘 뛰게 하기도 유치원 시절부터 단체 기합이 많았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받았어요. 기본 자세인 엎드려 뻗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팔다리를 들고 머리는 아스팔트 바닥에 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시설 선생님이 유치원 취학 전에 어린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려요. 휙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쪽 끝에 아이를 발로 차면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곤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강목 등 잡히는 대로 여러 도구를 사용해 때렸어요. 시설은 감옥방도 운영했어요. 이곳에 2개월 이상 갇히는 일도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거나 한자, 영어 단어를 써야 했어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안에 있는 항아리에 소변을 보는 일도 있었다. 인터뷰 2차 기사 요약 싫어요 안 돼요. 말했는데 여보육교사가 소년소녀 성추행 우리 시설 사무국장과 사무실 직원은 사춘기 남녀 아이들의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마구 때렸어요. 다른 남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어요. 몽둥이로 맞으면 아파서 몸을 웅크리게 되는데 그때는 다른 직원 등 2명을 동원해서 다리와 팔을 잡게 하고는 때렸어요. 어떤 여자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에게 은밀한 부위의 채모가 잘 자라는지 보자면서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내렸어요. 그리고 꽃도 물을 줘야 잘 자란다면서 소형 분무기로 채모에 물을 뿌렸어요. 어떤 여자 선생님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아이들의 몸을 씻겨주면서 중요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를 터치하기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자는 밤에 아이를 불러서 자기를 안마하게 시킨 여자 선생님도 있어요.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안마하도록 했어요. 2시간 넘게 안마해요. 보니 손이 아프고 졸기도 했어요. 인터뷰 3차 기사 요약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 못 쓴다고 5살 아이 마구 때려 타고난 왼손잡이인데 시설 선생님은 오른손으로 한글 쓰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때렸어요. 유치원 이전에 유아의 양뺨을 심벌즈 치듯이 양손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점심밥 금지 처분을 내렸다. 중학교 1학년 때 고아 3명이 밤중에 산중턱에 버려졌어요. 시설 측이 차에서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시설로 뛰어서 돌아와야 했어요. 어떤 친구 2명은 마대 자루에 담긴 상태에서 외부에 버려지기도 했어요. 싸우거나 욕하면 생마늘, 청양고추, 생강을 먹어야 했어요. 한 주먹가량 주고 한 입에 털어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먹다가 토하면 그걸 주워 먹으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뿐 아니라 유아 시절에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밥을 먹지 못하면 선생님은 먹던 것을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식사 시간에 다시 꺼내놓고는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얼음을 깨서 그 차가운 밥과 국을 먹어야 했어요. 인터뷰 4차 기사 요약 내 결혼식서 율동하라. 연습 중 동작 틀린 시설아이 박금지 시설의 000 여자 선생님이 자기 결혼식에서 단체 율동을 하라고 했어요. 사전에 오디션 하듯이 아이들 7명에서 8명을 선발해서 연습시켰는데 제대로 못하면 박금지 처벌을 내렸어요. 유아 시절에 여자아이 2명이 싸웠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이들 아이의 머리카락을 묶어버렸어요.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붙어 다녀야 했어요. 화장실도 같이 갔을 것이에요. 다음날 선생님은 묶은 머리카락을 풀려고 했지만 엉켜서 쉽지 않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시설에는 안전관리를 하고 나무도 자르는 등의 여러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000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운전도 담당했는데 우리는 교회나 학교에 갈 때 그 사람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했어요. 우리는 그 승합차 안에서 학대당했어요. 그는 말을 안 들었거나 싸운 아이에게는 조수석 쪽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했어요. 머리는 차 바닥에 대고 있으라고 했는데 답답해서 머리를 조금이라도 들면 미리 준비한 막대로 때렸다. 인터뷰 5차 기사 요약 너는 왜 창밖 쳐다보니 그건 잘못한 것이니 밖을 뭐라 우리는 대라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면 처벌받았어요. 마마가 건너편 건물 3층에서 감시해요. 우리와 눈이 마주치면 인터폰으로 담당 선생님을 호출했어요. 해당 아이한테는 박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졌어요. 시설 선생님들은 바늘과 압정으로 발바닥이나 등 부위를 찌르기도 했어요.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변기 물에 넣었어요. 빼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에 차가운 쇠기둥을 잡고 있으라고도 했어요. 시설은 여자아이들한테 여성용품을 지급했는데 하루에 1개에서 2개에 불과했어요. 아이들은 신발 깔창을 사용하기도 했고 휴지 뭉치로 해결하기도 했어요. 그러요. 보니 옷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밤에 자다가 소변을 실수하는 일이 생겨요. 밤에 소변 실수를 했는데 선생님은 속옷까지 벗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장할 때 사용하는 작은 갈색 고무 대야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제자리에서 돌라고 했어요. 나는 알몸 상태로 나는 오줌 싸개다, 나는 오줌 싸개다 라고 외치면서 돌아야 했어요. 그때 남녀 아이들이 보고 있었다. 진터뷰 6차 기사 요약 7살 남녀 아이에게 재미로 뽀뽀시키다니 그건 충격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밥을 굶는 일이 많았어요. 수시로 시설 선생님이 밥 금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서는 성장기에 밥을 충분히 먹지 못한 것이 가장 서러운 일이었어요. 시설 선생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만 요플레를 줬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일부 친구가 먹는 것을 구경해야 했어요. 그런데 딸기 요플레에 딸기가 없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선생님이 딸기를 쏙 건져 먹고 남은 것만 줬기 때문이에요. 시설 선생님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ADHD 약을 먹으라고 했어요. 정말로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을 벌려보라고 하고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했어요. 의사의 처방 없이 이런 약을 먹도록 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시설 선생님은 7, 8살의 남녀 아이에게 뽀뽀하라고 시켰어요. 그냥 재미로 시킨 듯 했어요. 많은 아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뽀뽀했고 선생님은 그걸 보고 깔깔깔 웃었어요.